계속해서 세 번째 파트너사 세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테크윈의 김정훈 팀장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올라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먼 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테크윈에서도 여러 가지 또 말씀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하나테크윈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CCTV를 하고 있죠. CCTV를 하고 있고 저희 회사 자체는 단순한 이제 카메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 카메라와 관련된 CCTV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네. 그리고 CCTV와 관련된 서버, 네. 저장 장치가 되겠죠. 네네. 그리고 모니터, 이 모든 그 주변 기기까지 저희가 전부 자체 생산하고 자체 개발해서 지금 일괄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특별히 하나테크윈의 계획이나 아니면 올해 좀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일 같은 거 있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저희 하나테크윈은 과거에 그 삼성에서 하나로 넘어올 때부터 어떤 그 기술력은 거의 세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미래의 이제 CCTV가 단순히 이제 어떤 로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떠나서 네. 이제 클라우드와의 어떤 결합을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의 계획은 단순히 로컬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단편적인 정보들을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모아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어떤 위험을 예측하는 단계로까지의 어떤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은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곧 그런 결과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네. 오늘 준비하신 말씀도 관련된 클라우드랑 관련된 말씀일까요? 아니면 오늘은 어떤 거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 준비한 거는 지금 AI CCTV라는 게 AI가 가장 화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AI CCTV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이제 마지막 결론에 네. 이 클라우드와 한다라고만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네.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그때도 네.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말씀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테크윈 한국영업 1팀장 김정훈 부장입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차장으로 소개해 주시던데 올해 2월달에 부장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이제 부장이 됐습니다. 어떤 이 자리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자리 만들어주신 이노뎁 관계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내용은 그 AI 기술의 상품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제품도 해당되지만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의 어떤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용화 지금 되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안 시스템입니다. 이건 개괄적으로 AI 영상 보안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보안 시스템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AI CCTV의 특징은 그 AI 알고리즘이 AI 카메라와 AI MBR에 탑재가 돼서 객체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안 시스템 중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이 AI MBR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이 저장된 MBR들을 전부 지능형 통합 관제에서 종합을 하고요. 그리고 지능형 통합 관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엣지 디바이스에서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객체를 검색하고 그리고 타겟을 추적하고 동선을 분석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저희 회사도 그렇고 이 AI CCTV에 어떤 보다 그 빅데이터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그렇지만은 저희 하나테크윈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그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제반 시설이라든지 지금 제반 그 활동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참고로 이제 저희가 캐나다하고 북미 쪽에는 이미 클라우드를 구축했는데 요것을 이제 저희 한국 쪽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엣지 AI 기술에 하드웨어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AI 카메라와 AI MBR에 같이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AI 엑셀레이터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과거에는 CPU만 있었지만은 지금은 AI 엑셀레이터라고 하는 AI 엑셀레이터라고 하는 칩을 별도로 구성하여 설치가 되어야지만이 AI 기능이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지능형 카메라와 현재의 카메라의 차이는 바로 AI 엑셀레이터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모든 회사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AI 네트워크를 만들고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뭐 카페라든지 케라스 같은 뉴럴 네트워크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서 어떤 새로운 네트워크를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지면은 사실은 이건 러프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공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테크인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제 CCTV나 MBR에 들어갈 수 있는 최적화된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탑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제품이 이제 완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AI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학 연구소나 뭐 기타 이런 논문들에서 구현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이거를 다시 재구성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또 트레이닝도 시키고 해서 현재 나와 있는 AI 알고리즘을 더욱더 최적화되고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일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회사 중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AI 기술이 한 이 정도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뭐 저희들이 독자 기술로 지금 이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희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카메라들의 어떤 수준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보이는 요 네 가지 모델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AI 4K 카메라 중심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현재는 이런 거 4K 말고 200화 해상도의 카메라도 현재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카메라의 특징은 과거의 지능형은 픽셀 기반의 움직임 감지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능형은 사람과 그리고 그림자와 나뭇잎이 움직이는 것을 구분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요 전 단계는. 근데 이제 AI 기반의 객체 감지로 전환이 되면서 그러니까 AI 카메라가 나오면서 사람만을, 차량만을, 그리고 사람 얼굴만을, 차량 번호판만을 식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오알람을 최소화시킴으로 해서 어떤 운영자들의 어떤 작업 효율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전방 GOP나 이런 데 이런 제품들을 적용하는 것은 아마 경계에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는 사람이었지만은 요거는 이제 차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차량도 그냥 차량을 식별하는 것이 아니고 설정에 따라서 차량의 번호판까지 배트샷을 찍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배트샷이라고 하는 개념은 계속 배트샷이 초당 프레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특정 기간에서 특정 장소까지, 그러니까 특정 시간 기간 동안 어떤 특정 장소까지의 그 기간 중에서 가장 CCTV가 가장 잘 제대로 찍혔다고 하는 샷 하나만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베스트샷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번호판에 그 차량 CCTV에서 번호판을 찾아서 찍고 그거를 베스트샷을 MBR에 보내고 MBR에서는 그 번호판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의 특징은 과거에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차량 번호 식별하는
주차장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대다수가 정확한 설치 위치가 정해져야 되지만은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방법용에 의해서 찍혀 나오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많이 설치되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정확도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확도가 높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우리 카메라가 사람과 차만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베트샷이라는 그거를 보낼 때 속성값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보낼 때는 그 사람의 성별과 그 사람의 뭐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또는 그 상의의 색깔이 뭔지, 하의의 색깔은 뭔지, 또는 차량의 종류가 뭔지, 차량의 색깔이 뭔지를 베트샷을 보낼 때 같이 보내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특정 어떤 특정 차량이나 특정 사람을 어떤 인상착의만을 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 검색된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넣었던 그 관련된 베트샷들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뭐 다른 뭐 좋은 회사들도 있지만은 특히 저희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좀 이게 좀 더 확도가 높고 좀 더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뭐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차량에 대한 디텍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량만 디텍션을 하고 있고 그 차량에 대한 베트샷들이 좌측편에 올라옵니다. 마찬가지 번호판도 좌측편에 베트샷이 번호판만 올라오는 구조가 될 겁니다. 앞에 거는 이제 카메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MBR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저희들이 AI MBR이라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메라에 AI 엔진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 같은 그 AI 기능이 발휘됐는데 저희들은 일반 P 시리즈라고 하는 AI MBR은 그 엔진을 MBR에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카메라를 좌측에 있는 MBR에 연결을 시키면은 그 일반 카메라의 영상을 MBR이 분석해서 AI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뭐 저런 높은 수준의 어떤 우리 MBR도 있지만은 조금 저렴한 어떤 그런 MBR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AI 카메라와의 연동은 지원하지만은 일반 카메라를 AI로 분석하는 기능은 없는 MBR 이렇게 해서 두 종류의 제품을 저희가 출시를 한 상태입니다. 아까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베트샷에서 각종 그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베트샷들이 이렇게 와 있을 때 앞에서 보이는 여자냐 남자냐 색깔이 어떤 거냐를 조건에 넣어서 검색을 이렇게 한다는 내용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차량 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샷들이 올라온 것들을 가지고 서치를 해서 32고에 3200이라는 조 번호판만 베트샷에 있는 영상을 검색하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뒤로 안 가는데? 요거 빗자루 가야 되는데 뒤로 빼. 요거 영상을 돌아가나요? 이게 요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실제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베트샷입니다. 베트샷에서 여성을 그리고 옷의 컬러 색깔을 뭐 레드로 이렇게 해서 서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그 배터샷을 클릭하면은 이 동영상이 화면에 표출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차량 번호 식별하는 그 영상입니다. 네, 마찬가지 서치를 하고 해당 영상을 클릭하면은 동영상이 연결된 동영상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만들었던 그 AI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셨었는데 이제 그거를 AI 기술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응용해서 솔루션을 만든 게 하나가 바로 여기서 코로나 관련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마스크를 쓴 것과 안 쓴 것, 붉은색은 지금 마스크를 안 쓴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게 되면은 알람을 띄우는 거죠. 경고를 하게 되고 하는 방법이고, 옆에 거는 특정 그 매장 안에 뭐 100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정해지면은 그 100명까지 피플 카운팅을 해서 화면으로 표출시켜 줍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동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솔루션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 얼굴을 정확히 우리가 디텍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화상 카메라에서 사람 얼굴을 정확히 디텍션하고 사람 얼굴의 온도를 측정해서 이렇게 그 발열을 측정하는 솔루션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가까우신 분들은 붉은색으로 해서 가까우니까 좀 이렇게 거리를 벌려라 이렇게 경고를 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 안전한 분들은 저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솔루션도 저희가 개발해서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인화 자동화인데 저희 PTZ 카메라의 가장 좋은 장점인데 지금 저 영상에서 보시면은 지금 사람을 디텍션 했습니다. 근데 이제 AI 카메라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 사람이 혼재되게 되면은 저 사람을 계속 따라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 운영자가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저분을 그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저 사람만 계속 따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무인화, 그러니까 멀리 있다, 그러니까 운영자가 그 사람을 직접 추적하지 않더라도 카메라에서 클릭을 통해서 저 사람을 계속 추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지금 솔루션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메라가 정확히 차량을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것이 바로 이게 주차 유도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는 서버단에서 주차면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가 직접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스스로 차량이 꽉 차 있으면 빨간색, 빈 곳이 있으면 녹색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결국 이게 왜 좋은가 하니까 엣지단에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서버단의 추가적인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뭐 성능이 좋아서 지금 LH에도 상당히 이런 제품에 대한 그 니즈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워낙 피플 카운팅이 정확하기 때문에 거의 96%, 98%까지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피플 카운팅도 하고 히트맵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것을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요. 그리고 뭐 플로우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동선의 퍼센테이지를 표시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대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종시에 그 선별 진료소에 저게 설치가 됐습니다. 한 대를 설치하고 세종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기열에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정보를 세종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12월 달에 설치가 되고 한참 그 코로나 인원들이 많이 이렇게 발병할 때 세종시에서 굉장히 잘 썼고 효과도 상당히 좋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저희들이 한번 뭐 아이디어를 낸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우리 그 기능형과 그 다음에 AI의 그 기능들을 합쳐서 뭐 요런 거를 한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중요한 주정차 구역과 저기 횡단보도를 하나의 블록으로 엮고 이 블록 안에 차와 사람이 같이 있게 되면은 알람을 발송하게 합니다. 뭐 알람 발송은 뭐 발송만 되면은 경고를 하니까 보행자한테
알람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옆에 또 차가 접근하게 되면은 또 알람을 주고 그러면은 보행자가 시야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카메라는 인식해서 그 주변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것. 그 다음에 정차를 오래 하고 저기 어린이 보호구역 저 앞에는 정차를 오래 하면 안 되는 지역인데 정차를 오래 하고 있으면은 마찬가지 알람을 주거나 아니면은 해당 뭐 거기 단속 요원들한테 데이터를 알람을 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방식으로도 지금 현재 AI 가지고 이용할 수 있다는 걸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이런 AI 플랫폼, AI 디바이스들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이런 그 AI의 어떤 중요한 이런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보다 더 중요하고 굉장히 어떤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는 지금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은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활동과 그 다음에 어떤 유용한 비즈니스 경제 활동과 정보를 드릴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발전될 것으로 우리는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끝났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